푸른밤 종윤입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는 맞는 경우가 많다. 맞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우린 매번 아니겠지 라며 안심을 하고 맞을 거야 하고 기대한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죠. 그러고 보면요, 아니었으면 하는 것들은 항상 맞을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과 아닌 현실이 마주하게 될 때 그때만큼 아픈 경우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 아니겠지가 무조건 아픈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난 안 되겠지 라는 생각만 하다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땐 기대하지 않아서 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푸른밤 가족들이 기대하지 않아서 더 좋아할 만한 아니겠지도 있죠. 설마 일요일에도 생방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첫 곡으로 샤이니 새 앨범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글쎄요, 어떨 것 같으세요? 8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eah. Wait up, girl. Hold on. So listen, baby. 하얀 하이에 살짝 가린 laces, girl, beautiful lady. Hey, 네 어깨 위 아슬아슬 시소. 네 심장 비트 소리에 걸음이 맞춰져. Oh baby,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 느껴본 적 없는 L.O.V. 작은 손짓 하나에도 내 맘은 세상을 춤을 추고 넌 나를 지휘하잖아. 너와 눈 맞추고 너와 발 맞추고 너와 입 맞추고 Don't stop. I'm married to the music. 넌 나더라. 너는 나의 music. 원하는 대로 매고 고단한 순간 Oh baby. 줄만의 리듬 속에 점점 물들어. I'm married to the music. 잡아떼리라 꼭 잡아떼리라. 너는 나의 music. 넘겨떼리라 던지듯 너를 떼리라. 사랑해 이 순간 Oh baby. 저쪽이 스며드는 너의 향기로 세상을 같은 spotlight 공기를 감싸는 멜로디 들리는 눈동자 속 그 안에 날 숨쉬게 해줘. 쉬워할 순간 따위죠 높은 하늘로 다 날려버려 yeah. 내게 내 모두 맡겨 이 뜨거운 groove 널 싣고서 Come on. 네 심장 비트 소리에 세상이 들썩여 Oh baby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 구경한 적 없는 M.O.B. 작은 손짓 하나에도 내 맘은 세상의 색을 입고 넌 나를 지휘하잖아. 너와 눈 맞추고 너와 발 맞추고 너와 입 맞추고 Don't stop. I'm married to the music. 넌 나더라. 너는 나의 music. 원하는 대로 매고 고단한 순간 Oh baby. 줄만의 리듬 속에 점점 물들어. I'm married to the music. 잡아떼리라 꼭 잡아떼리라. 너는 나의 music. 넘겨떼리라 던지듯 떼리라.
넌 너라고 터질 듯 turn it up 8월 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샤이니의 Married to the Music이었습니다. 야, 샤이니가 이제 음악이랑 결혼도 하네요. 아유, 무리하는 친구들. 예. 김세현님, 쫑디 샤이니 리패키지 4집 공개.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이네요. 푸른밤에서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다고 해서 5분 만에 샤워하고 달려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음원 사이트에도 다 공개됐을 거예요. 동시에 12시 돼서 땡 하자마자. 그래서 예, 푸른밤에서도 들으실 수 있지만 음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 지금 들어서 괜찮으셨던 분들은 뮤직비디오도 좀 감상을 해주십시오. 되게 고생하면서 찍었거든요. 이번에도 되게 열심히 촬영을 했었던 노규희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직장인 청취자지만 쫑디와의 의리로 안 자고 달려왔습니다. 일요일 생방은 너무 좋아요. 쫑디네 그룹 신곡도 스트리밍 열심히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쫑디네 그룹, 예, 그래요. 저희 그룹 곡도 좀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6428님, 여름밤을 청량하게 하네요. 신나요. 막 춤추게 되는 곡이에요. 취향 저격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한 이야기.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죠. 곡 자체가 일단 펑키 디스코다 보니까 조금 레트로한 감성도 있고 요즘에 전 세계적인 트렌디가 좀 디스코, 펑크 이런 레트로한 감성들이 많이 대세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서 저희 리패키지 활동이 이런 곡으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327님, 진짜 오늘 첫 곡까지는 그래도 예상 안 했는데 첫 곡까지는 그래도 예상했는데 생방일 줄은 몰랐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받은 선물 같은 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오늘 또 생방으로 진행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하면 더 재밌게 프로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일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한 분들과 함께 좋은 노래들 함께 많이 듣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신청곡과 함께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뭐 하시는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신 기자님 오십니다. 신기주 기자님은 3부에 모셔볼까 하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재밌는 영화 준비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의 논리드, 다우닝 산업, 쉐보레,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온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 그론산 바몬드, 넥센타이어, KB국민카드, 페브리즈, 포르쉐, 켈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왔어요. 2583님, 9일간의 행복한 여름 휴가를 끝내고 내일 일터로 돌아가요. 조금은 우울 터지지만 샤이니의 신곡 듣고 기분 업업. 기분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늦은 휴가 이제 지금 휴가 시작이죠. 어쨌든 푹 쉬셨으니까 조금 이른 휴가 푹 즐기시고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푸른밤에서 메리 투 더 뮤직 말고 또 다른 노래도 들으실지도 몰라요. 뭘까?
네. 6224님, 오빠 저 공군 사관학교 시험 봤는데 너무 못 봐서 못 붙을 것 같아요. 우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사실 학교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시험 같은 것들은 진짜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난 후에도 그렇고 뭐 준비하면서도 항상 뭔가 이 타이틀이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시험을 본 것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한 시간이 흘러가 버린 후니까 그것 말고 다른 무언가에 좀 더 정신을 쏟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도 너무 크게 그쪽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2058님, 우와 우리 쫑디 생방인가봐요. 저 지금 꽉꽉 밀린 고속도로 위 차 안에서 있어요. 덥고 밀린 도로지만 이 시간에 마치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옆에서 나누는 듯한 되게 개인적인 매체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TV나 뭐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죠. 9126님, 내일 개학인데 3학년 선배들 수능 100일 남았다고 선물 준비해야 한다네요. 고3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에 제가 103일인가 104일 정도 남았죠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마무리 정리를 쭉 하시면서 어떠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족분들 공부하시는 수능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집중 잃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다들. 고3 분들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376님,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오늘 만화 카페에 갔어요. 정말 시간 때우기 최고. 시원한 에어컨도 있어서 편안히 앉아서 하루 종일 만화만 봤네요. 얼른 여름이 갔으면 쫑디 샤이니 컴백 축하해요. 열심히 듣고 다닐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만화 카페가 예전에 어찌 보면 만화방 비슷한 것 아닐까요? 그래요. 야, 저도 안 간지 진짜 오래돼서 사실 전 만화방 가본 적 없고요. 대여하는 만화 서점 뭐라고 해야 되지? 만화책 대여점 그런 곳만 좀 가봤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서 예전에 봤던 만화들 쭉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신수아님, 부모님께서 월화 휴가를 받으셔서 어디인가 놀러 가고 싶은데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 못 정하고 있어요. 가족끼리 다녀올 만한 곳 없을까요? 쫑디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월화. 그러면 이게 토일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 힘든 곳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월화에는 사람이 좀 휴일보다는 적을 테니 전 개인적으로 그냥 동물원 같은 데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모님과 동물원 같은 데 갈 때가 정말 어렸을 때 말고는 없잖아요. 학창시절 이외에는 사실 중학교 이후만 돼도 부모님이랑 같이 동물원 안 가려고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예전에 같이 갔었던 그 동물원에 대한 향수라는 것도 있을 거고 가서 재밌는 동물도 보고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네요. 제가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이원미님, 쫑디 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이제 15일 남았어요. 어제부터 2달 동안 알바도 그만두고 이제 뭐 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추천해주세요. 잊을 수 없는 여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샤이니 앨범을 들으시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15일 정도 남았다고요? 그래요. 가기 전에 친구들과 일단 매일같이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떠한 주로 미국에 계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5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그간 2달 반 동안 같이 하시면서 지내면서 좀 기억 속에 많이 남았던 사람들에게
뭐 일하시면서 만난 사람도 상관없고 뭐 그 사람들과 더 좋은 추억을 좀 깊게 한국에서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유진희님, 쫑디 오늘은 생방이 아니라 소개가 안 되겠죠? 생방이 아니라 소개가 안 되겠죠? 일요일에 출근해서 12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푸른밤 들으면서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생방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틀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늦은 시간에 너무 고생하시고요.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샤이니의 Hold You 듣고 올게요. 넌 여전히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늘어놓지. Let me hold you for a minute, yeah. Hold you for a minute. Hold you for a minute. 나 밖에 모를 걸 내 두 눈 속의 아름다움. 한눈 팔아도 다른 눈이 날 향하길. 그들은 내 전부를 볼 수 없으니까. 넌 아직 모르고 있지. 내 마음 다해 원하는 걸 내가 Hold you for a minute, yeah. Hold you for a minute. 아무렇지 않게 또 나를 밀어내고 있잖아. 너 몰라 Don't you run from me. Girl you let me know. 너를 기다릴게. 알아봐주길 네 옆에 있는 날 Hold you for a while. 다른 남자 Homie 나를 봐줘. Girl I want you. Wanna make you my lady for a minute. Yeah. 참 안심할 수 있지. 이렇게 매달리는 내가 그저 난 믿어지지 않아. 내 앞에 서 있는 네가 꿈에 그리던 너를 감히 내 그 밖에서 내가 이렇게 We touching, we loving. 내가 tree 아니어도 둘 사이 something's going on and I'm on the somewhere. 느낄 수 있어 잡혀 있어줘 날 위해. Let me hold you for a minute. I'm thinking of you. 너도 마찬가지지. 너도 날 보면 설레이는지. 아무렇지 않게 또 나를 밀어내고 있잖아. 난 몰라 Don't you run from me. Girl you let me know. 너를 기다릴게. 알아봐주지 네 옆에 있는 날 Hold you for a while. 다른 남자 Homie 나를 봐줘. Girl I want you. Wanna make you my lady for a minute. 아직도 나를 혼자 두고서 친구 이상으론 절대 보지 않는 너. 곁에 두고 싶어 난 별 볼 일 없는 주위 남자들 신경은 그만 쓰고 이제는 내 쪽을 봐. Now you know my girl. Don't waste my girl. Baby 넌 아직 몰라. 침대 위 뒤척이면 머릿속에 널 가두고 잠에 들면 꿈에라도 나올 것 같아 애쓰던 내 밤들은 다 끝나고 We touching, we loving. 내가 T와 아니어도 둘 사이 something's going on and I'm on the somewhere. 너 쫓기만 했어 갇혀 있어줘 날 위해. Let me close you for a minute. You too. Girl you let me know. 너를 기다릴게. 알아봐주길 네 옆에 있는 날 Hold you for a while. 다른 남자 Homie 나를 봐줘. Girl I want you. Wanna make you my lady for a minute. My lady for a minute. 샤이니의 Hold You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이번에 앨범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녹음 후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곡 자체는 디즈 씨가 일단 또 작곡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기가 막히죠. 스테레오타입스와 디즈가 함께 이렇게 곡을 작업을 하니까 이런 또 신비로우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멤버들의 랩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었고
화성 자체가 너무 많아서 녹음할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은지 화성이 진짜 이번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화성이 정말 좀 수려하게 화려하게 많이 들어간 그런 곡들입니다. 안희서님 호호호주 노래 너무 좋아요. 음악을 듣고 있는 귓가에서부터 멜로디가 흘러서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그러니까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육체적으로 무언가 변하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청각적 반응에 이렇게 막 변한다는 게 1022님 멤버들 래핑이 독특해요. 귀에 쏙쏙 박히는 기분이라고. 그쵸?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상대 멤버 그 키군과 민호군의 래핑이 매력적이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민혜원님 저는 빵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요즘에 딱 휴가철이라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 시간도 안 가고 그래도 샤이니 노래로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빵집에서 알바하시는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빵을 좋아해서 빵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빵 다 좋아해. 어쨌든 그래서 무슨 이번 앨범 촬영할 때였나요? 언제였나? 어떤 베이커리 2층을 통으로 빌려서 대기실로 쓴 적이 있어요. 그 주변에 촬영 장소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베이커리의 2층을 이제 통째로 빌렸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되게 그 빵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나도 일하면 진짜 이런 빵집에서 일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바보처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분 일하시는 분들은 고되게 만드시고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네, 빵 냄새가 저 너무 좋았었어요. 김소희님 제 친척 여동생 오늘 돌잔치 했어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쑥쑥 자랐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라디의 I'm in love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라고요. 돌잔치. 야, 돌잔치 진짜 전 언제쯤 한번 해볼라나요? 제 친구들도 사실 돌잔치 하는 친구들이 아직 없어서 궁금해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예. 자, 노래 들을까요? 김소희 님이 신청하신 라디의 I'm in love 듣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I'm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Baby my lady I'm in love. I'm so in love. 나는 그때가 정말 좋은데 뒤는 가슴 어쩔 줄은 모른 채 만날 때마다 고백해 좋아해 매일 그댈 사랑했지. 내 맘에 가득한 얘기죠. 알아줘요 나 믿고 받아줘요 나. 깊어지면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너무 아름답죠. Baby, you know you make me fall in love. Yes, I'm deep in love. 라디의 I'm in love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8580님, 방학을 맞아 아빠가 하시는 블루베리 농장에 와서 일손을 돕고 있어요. 아침 6시부터 일하느라 몸은 좀 힘든데 아빠랑 5년 만에 같이 지내니까 되게 순간순간이 애틋하고 좋아요. 존박의 그때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멋지네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지내는 시간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일한다는 게 진짜 너무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예, 저는 거의 6시쯤이면 이제 슬슬 자야지 하고 침대로 향하는 시간이라. 예. 서상아님, 오늘 엄마랑 오랜만에 예전에 자주 갔던 맛집에 갔어요. 근데 예전과는 달라져서 어딘가 모르게 쓸쓸했어요. 뭐든 변하지 않는다는 게 소중한 거구나 느끼는 밤이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얼마 전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중학교 때 친구들이죠.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저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 니네들이 보기에 나는 좀 변했을진 몰라도 내가 느끼기에 니들은 정말 똑같아서 시간이 흘러도 정말 똑같은 것 같아서 되게 너무 고맙고 항상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들 만날 때나 또 우리가 또 예전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밖에 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만날 때면 또 지금 이 모습은 꼭 아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서 좀 갖고 나가야 사실 계속 지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때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7696님, 쫑디 저 해운대 가고 싶어요. 가라고요? 저 부산 살아요. 근데 여름 되면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안 가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요. 아이러니하죠? 서울 사람들이 63빌딩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블루의 Alright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해운대 저 가보고 싶어요. 태어나서 몇 번 안 가봤고요. 가봤을 때도 발도 못 담궜어요. 그냥 바라보다 왔습니다. 그래요.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갔던 게 아니고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해운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바다에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죠. 어때요? 서울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냥 서울 사람들도 보고 삶이 다 같은 사람인데요. 어떻습니까? 2773님, 부모님이랑 남원으로 휴가 왔는데요. 오늘 지리산 등반했어요. 정말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에픽하이의 신발장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요즘에 또 휴가철이고 또 많은 분들이 휴일 맞아서 가족분들과 여행을 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멀리 내려갔다 왔는데 거기 캠핑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분들 단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보면서 되게 부럽다. 나도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좀 그런 기억이 없네요. 저렇게 좀 계곡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가족들과 같이 텐트 치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옛날이네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일단 기회 있고 지금 만약에 즐기고 계실 때 최대한 많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지연님, 방학 기간이라 오전에 학원에서 특강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졸린 눈을 비비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으로 최신곡을 틀어주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무조건 샤이니 노래가 첫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고생하는 학권 학생분들, 또 특강 수업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힘내시고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를 이렇게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863님, 쫑디 1시간 뒤면 외국에 있는 남친과 통화하는 시간이에요. 한 달 넘게 이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락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장미여관의 봉숙이 신청해도 되나요? 남자친구와 이 노래에 춤췄던 게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남자친구분과 그 어떠한 유쾌한 어떠한 이 관계를 사이를 맺고 계시는지 이 노래로 유추가 되네요. 이 노래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래요, 예쁜 사랑 하시고요. 그러게 저 질투 안 하네요. 와, 신기하다. 예, 질투가 안 나는 사연이었어. 어쨌든 그래요. 오늘도 통화 잘 하시고 신청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여관의 봉숙이 듣고 올게요. 집에 들어가려고 꿀벌 last night 나도 한 묵어보자.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테킬라 시키도록 해서 시키나 뜨만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수를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야 봉수가 택시는 말라 잡으려고 오빠 술 다 깨면 집에다 태워줄게. 저기서 술만 깨고 가자.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아주 마저히 술만 깨고 갈게요. 못 간다 말이다. 예수로 짜고 집에 간다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잖아. 장미여관의 봉숙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진짜 걸쭉하지 않나요? 뭔가 들었을 때 이 장르 자체의 어떠한 포크라든지 보사노바가 갖고 있는 그런 장르 자체의 색깔과 장미여관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 향 같은 것들이 묻어나면서 되게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박아영님, 외할머니 댁인 나로도라는 섬에서 바다를 보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혼자 바닷가에 있는 게 조금은 무섭지만 낭만적이에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나로도라는 곳에 계시는군요. 어디죠? 어느 쪽일까요? 나로도. 이게 전라남도군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섬에 많이 가보진 않아서 되게 섬이라는 곳에 대한 개인적인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섬도 놀러 가보고 싶고 가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종종 하는데 푹 쉬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508님, 쫑디 저 이번 주에 드디어 출판사랑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를 무사히 다 쓰고 책이 진짜 나오기 전까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는 쫑디랑 동갑인데요. 이번 리패키지도 상큼하고 좋네요. 책 쓸 때 많이 들을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축하하고요. 와, 진짜 이 출판사랑 계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게 들어가서 이제 원고 시작하고 뭐 초고 쓰시고 뭐 등등등 하시고, 이게 사실 어떠한 플랫폼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출판사를 설득하는 게 좀 큰 일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일단 그 첫 번째 시작을 잘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제 출간이 되시면 푸른밤에도 꼭 연락을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제가 우리가 가족을 또 편애하지 않습니까? 푸른밤이 또 우리 가족분들이 책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또 홍보를 안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저도 한번 보고 책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출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세영님, 쫑디 오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빙수만 시켜서 빙수만 100개 만든 것 같아요. 서빙하다가 발이 마모될 뻔했어요. 윤종신의 빙수야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진짜 빙수야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 진짜 초등학교 때 나왔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 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때 나왔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와 이거 가사 신개념이다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에도 와 이 노래는 가사가 최고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여름이니까 빙수 많이들 드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여름 별미고요. 1662님,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갑자기 운동하니까 온몸이 쑤시고 못 걸어다니겠네요. 신청곡은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몸이 좀 못 걸어다니고 쑤셔서 힘들 이 시기에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꾸준히 해줘야 어떠한 그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일주일 정도는 좀 힘들죠. 1, 2주 정도는 진짜 몸이 막 진짜 부서질 것 같고 뭐 정말 고장 나는 거 아닌가 싶고 막 알이 너무 심하게 비어서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견뎌내고 나시면 익숙해지면서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재미가 또 있습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조금 힘든 몸을 달래주시길 바랄게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오겠습니다. 뜨겁던 해는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
용기만 있어 풀벌레 우는 소리 그네에 앉아 듣는 여름밤 그늘이란 없는 따가운 햇살 같던 나의 일상 긴 오후가 가버리고 하루의 끝자락에 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의 하루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슬며시 눈을 감아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슬며시 눈을 감아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듣고 오셨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좋죠? 헤르츠 아날로그 감성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그들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림님, 장난삼아 얼굴에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아까 전에 단수된다고 방송 나왔었는데 아, 저 바본가 봐요. 어떡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주변에 공원 화장실이라도 어떻게 좀 단수되면 아니면 그 티슈 같은 것들, 예, 물티슈 이런 거. 아, 이 밤에 풀 메이크업 하셨는데 오랜만에 나갑시다, 규림님. 규림님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 했는데 어디 한번 나갑시다. 1시도 안 됐어요 아직. 12시 지금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규림님. 아, 내일 월요일이죠. 미안합니다, 규림씨. 단수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물티슈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7170님, 이번 주말엔 요리 레파토리를 늘렸어요.
요즘에 안 하던 요리에 도전 중이거든요. 어제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오늘은 카레. 둘 다 성공했답니다. 쫑디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내일은 그거에 도전할까봐요. 신청곡은 샤이니의 초콜릿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레파토리, 레시피 뭐 이런 걸 만드시는 중이군요. 돼지고기 두루치기, 카레 뭐 이런 것들 정말 좋죠. 맛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마토 소스를 제가 직접 만들고 막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막 토마토 이렇게, 그냥 토마토 소스 만들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냥 토마토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뭐 프라이팬에 계속 굽고 막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토마토 소스 만든 요리는 뭐 다 만들고 막 그랬었었는데, 파스타라든지 피자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토마토 소스를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는 소스 말고 스스로 이렇게 간을 맞추면서 만드는 토마토 소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재밌어요. 맛있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네. 그래요. 그러면 광고 듣고 초콜릿 듣고 전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누구 노래 줄 얘기 안 해드렸죠? 샤이니 노래입니다. 이번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초콜릿 들을게요. 바라보는 너의 눈빛 이미 잘 알고 있지. 구릿빛 넌 브라우니 네 안에 퍼져 sweet. 난 너만의 파티쉐 지루한 클리셰 버리고 솔직하게 이 밤을 짙게 칠해줄 난 너의 초콜릿. Baby baby 별빛처럼 너와 내게 쏟아지는 love. This love, this love. 아름다운 내 입술 한가득 머금고 너무 달콤해 아찔해 어지러운 걸. Never never gonna let you down. You wanna be my lady, how's you like that baby? 너의 눈빛 tonight. That's right. You wanna be my honey, how's you like that baby? 너의 입술이 tonight. Tonight. 웃을 때 oh my god 참을 수가 없어. Yeah. 널 갖고 싶은 걸. That's you. You wanna be my lady, how's you like that baby? 어서 날 속서. 너의 달콤함에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Oh my god. 내게 중독될까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Oh my god. 너의 어지럼에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Girl, you're so fun. 멈출 수 없어 내게 baby 빠져가. I can't believe it. Yeah. 원하는 걸 다 말해 I'll let you do it. 널 둘러싸고 있는 hot chocolate drips. 이미 흘러내린다는 걸 넌 알고 있어. 나를 원해 then take it. 우리 감정 다 blow. Baby baby 별빛처럼 너와 내게 쏟아지는 love. 아름다운 내 입술 한가득 머금고 너무 달콤해 아찔해 어지러운 걸. You wanna be my lady, how's you like that baby? 너의 눈빛 tonight. You wanna be my honey, how's you like that baby? 너의 입술이 tonight. Tonight. 웃을 때 oh my god 참을 수가 없어 널 갖고 싶은 걸. You wanna be my lady, how's you like that bab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마음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사연 좀 더 만날게요. 3155님, 4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어제부터 차를 몰고 여기저기 여행 중입니다. 어제는 부산, 오늘은 통영, 지금은 정동진으로 가는 포항 근처입니다. 방송 듣다가 마음이 울컥해서 차 세우고 조금 울다가 문자 보냅니다. 아이고, 그래요. 뭐 여행 중이시니까
예, 잘 어디가 되었든 어느 곳이든 잘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뭐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2757님, 오랜만에 엄마랑 한 침대에 누워서 푸른 밤을 듣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광고가 나가던 중 먼저 잠드시는 바람에 혼자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엄마 코 고는 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들어오네요. 저 오늘 잘 수 있겠죠? 쫑디는 코 고는 소리에 잠 못 이룬 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이어서 코 고는 소리가 난다고 굳이 뭐 더 잠을 못 이루거나 그러진 않아요. 잠이 올 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요. 잘 잠에 못 들거나 막 잠이 오는 상황에선 어떤 상황에서도 잠이 잘 들어서 근데 드는 것만 잘 들고 깨기는 또 순식간에 깨긴 하는데 코 고는 소리에 고생한 적은 없네요. 안지연님, 쫑디,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셔서 오늘 나가서 도와드렸는데요. 편의점에 작은 꼬마 아가씨들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힘내라고 우유 하나 사주고 가는 거 있죠. 옹알거리면서 주고 가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쫑디도 애기들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좋아한다라기보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아기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착하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 천사 같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 듣고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김사랑의 위로 듣겠습니다. 기억해 들뜬 밤을 지새우며 떠난 너와 나의 축제 그 밤 어두운 물결 위를 비추던 불빛만이 나는 마지막 추억 나에게만 멈춰있던 기억에 더는 보지 못할 네 모습들만 이별을 강요해 떠난 것도 위로해 아직 난 같은 시간 속에 머문 널 보내지 못해 그 밤 어두운 물결 위를 비추던 불빛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추억 나에게만 멈춰있던
SF 영화의 단골 소재라고 하면 외계 생명체와의 전쟁을 다룬 것들이 많이 있죠. 외계인의 침공 같은 전 지구적 재앙이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결말은 항상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지구 침공을 다룬 SF 영화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전문 기자님. 나 건축도 전문인데. 아 정말요? 대단한. 꼭 다음엔 건축까지 써서. 아이고 처음에 이 기자님 오셨을 때는 이 앞에 전문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3개로 준 것 같아요. 아이, 그러네. 속상하네. 네. 어쨌든 네. 그래요. 전문 기자님 오늘은 SF 영화를 SF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지구 네. 침공. 사실이요, 제가 지구 침공 영화 요즘 있잖아요. 픽셀. 이 영화를 다루게 된 이유는 2가지예요. 왜죠? 하나는 약속 시간이 남아갖고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영화를 픽셀이 딱 마침 또 그 시간대에 있었나요? 그래갖고 딱 보게 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봤더니 제 오른쪽 옆자리 네. 한 자리 남아 있었어서 거기 딱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더니 오른쪽 옆자리에 어떤 남녀 커플분이 있었는데 이런. 서로의 픽셀을 자꾸 맞추시더군요. 아이 참. 쟤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영화를 열심히 보게 됐어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쪽을 보지 않으려고 저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또 픽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술술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덕분에 여러분도 픽셀에 대한 영화를 듣게 된 걸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네. 예고편이라든지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이래저래 좀 프로모션하는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입장이어서 보면서 야 되게 재밌는 소재인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우주 침공이 귀엽게 이루어지네. 지구 침공이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2011년에 그 앙시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그 애니메이션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필름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단편으로 만들어져서 상을 받았던 작품을 원작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감독이 크리스 콜럼버스거든요. 네. 크리스 콜럼버스는 그 나홀로 지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1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아동이 주인공인 어린이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수준은 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픽셀이 어울리죠. 왜냐하면 픽셀은 이른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죠. 그냥 오락실 게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안에 나오는 이제 게임 속 캐릭터들이 지구를 침공한다라는 그 모티브에서 출발한 영화거든요. 이 모티브가 생겨난 이유도 상당히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 네. 나사에서 외계에 접촉하기 위해서 우주가 이제 인공위성을 하나 띄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계로 보내는데 그 안에 우리도 사실 보이저호에다가 이런저런 지구의 문명을 기록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처럼 나사가 82년도에 지구의 문화를 담아서 보냈는데 1982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대중문화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팩맨, 뭐 갤러그,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뭐 이런 그 이른바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네네네네.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아서 보냈는데 외계인들이 이걸 받고 선전포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귀여운 아케이드 게임을 보고 이것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런 선전포고 영상을 보내? 이렇게 그러면서 벌컥하네요. 이제 그 게임의 룰에 따라서 지구 침공하는데 예전에 오락실 요즘도 그럴 텐데 어쨌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동전을 넣으면 네. 목숨을 3개 주죠. 맞아요. 무조건 한 개는 아니에요. 네. 한 개는 아니에요. 무조건 2-3개. 3개 주죠. 네. 그래서 3개 안에서 이기냐 지냐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계인들 침공하면서 룰을 정합니다. 그래, 니네가 갤러그, 팩맨, 뭐 동킹콩,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런 걸로 공격해 왔으니 우리도 니네의 룰에 따라서 이제 니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목숨은 3개다. 3번 다 지면 죽는다. 인 거죠. 그래서 또 이 팩맨이라든지 뭐 동킹콩이라든지 이런 그 귀여운 캐릭터들이 현실화되어서 네. 이제
나타나게 되는 지구를 겁니다. 침공하는데요. 픽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요즘은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뭐 블록버스터가 되어서 그래픽이 현란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냥 완전 현실이죠. 그렇죠. MMORPG 게임들 보면 정말 엄청난 고사양의 게임들인데 그렇죠. 82년도의 아케이드 게임들은 픽셀 그러니까 정말 눈으로 딱 봐도 그냥 벽돌 같은 걸로 레고처럼 조립해서 만든 것 같은 정도의 그래픽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2015년도에 지구 침공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었던 건 뭐 그래서 저 예고편만 봤지만 그래서 팩맨 만든 그 일본의 어떠한 개발자도 막 데려오고 네, 등장하죠. 막 등장하는데 결국엔 그냥 뭐 다 그냥 픽셀 돼요. 피사 아니고 픽셀 돼요. 그냥 다 막 그래서 그런 연출이라든지 이런 재치들은 좀 있는 것 같았는데요. 네, 사실은 그 1980년대의 그 문화를 기억하시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네. 저요. 네. 오락실에서 오락했던 세대들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온라인 게임을 넘어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모바일 게임 시대에 그렇죠. 참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80년대에 이제 오락실에서 오락했던 친구들이 몇 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40대, 50대가 되어 있는데 그 주인공 역할로 아담 샌들러가 나옵니다. 아담 샌들러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담 샌들러라는 인물은요 가장 장기가 지극한 이 평범하다 못해 사실은 그래요. 좋게 말해서 서민, 나쁘게 말해서 이제 그냥 백수들이 네.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백수들이 알고 봤더니 이제 지구를 구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랑을 이루기도 하고 뭐 성공하기도 하는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희망, 판타지를 보여주던 데 큰 장기가 있죠. 네. 그 웨딩싱어도 그랬고 그 외에 아담 샌들러의 많은 영화들이 그런 식의 어떤 전형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 찾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 토대로 가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픽셀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등장했는데 네. 이 외계인들을 물리치는 존재들이 이 외계인들이 80년대 룰에 따라서 이른바 오락실 룰에 따라서 지구 침공하는데 문제는 2010년대에 그래픽 모바일 게임 룰에 따라서 경쟁을 하면 이기지 못하겠죠. 80년대 룰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을 했던 사람들을 찾는데 그게 아담 샌들러인 거예요. 아직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아케이드 게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당시에 아케이드 게임의 세계 챔피언이었던 인물이지만 그래요. 세계 챔피언. 네. 하지만 결국은 퇴화된 재능인 거죠. 어떠한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문화도 변화하였으니 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케이드 게임을 했고요. 그렇죠. 오락실에서 그러다 오락실 보니까- 귀신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온 거고요. 맞아요. 황당하게. 네. 근데 여기서 또 황당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아담 샌들러의 이른바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뭐 다른 표현으로 치면 쫓아다니는 어떤 아담 샌들러 숭배하던 친구였는데 게임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 친구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 잘하고 나서 네. 아담 샌들러 젊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세계 챔피언이었고 그 친구는 미국 대통령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죠. 네. 좀 할 말 잃었어요. 순간 이게 아주 그게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설정이니까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정치에 대한 풍자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래서 이제 아담 샌들러가 지구를 구하는 이제 전사가 되게 만드는 어떤 그 논리 전개이기도 하죠. 친구가 대통령이니까 어떠한 그 친구가 네가 세계 챔피언이었던 거 알고 있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지구를 구하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풍자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뭔가 뭐 미국을 떠나서 정치적인 무언가 뭐 지인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나 영화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9.11 테러 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모두 기억해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네. 근데 그 순간에 당황하여서 책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이 영화 속 대통령도 비슷해요. 그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 순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말을 더듬어요. 그렇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이 대통령은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요. 원래 좀 떠듬떠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면서 무식한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글5의 오징어 외계인 듣고 올게요. 이글5의 오징어 외계인 듣고 오셨습니다. 자, 픽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추억의 게임들이 나오죠. 누군가는 한텐 추억의 게임이고 누군가한테 처음 보는 게임들인데 근데 이게 82년도의 배경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전자오락기 게임을 만들어서 하게 된 거는 80년대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한테 만약에요. 컴퓨터라는 기기가 주어졌어요. 그럼 인간은 참 재밌는 게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컴퓨터 갖고 일을 해요. 또 하나는 컴퓨터 갖고 오락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한테는 결국은 인간이 두뇌, 그러니까 컴퓨터가 두뇌라고 치면 두뇌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인 거죠. 두뇌를 갖고 일을 하고 아니면 두뇌를 갖고 재미를 봐요. 재미있는 것들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이 온라인 게임, 그러니까 게임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게임들을 만드는 넥슨이나 또는 뭐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있는 나라인데.
이 세대, 그러니까 그 넥슨과 NC소프트 만들었던 창업자들이 이른바 80년대부터 오락실을 다니던 세대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케이드 게임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른바 PC를 갖고 아버지 어머니는 PC를 사주면 공부를 하는 줄 알고 사줬더니 그거 갖고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도스로 어떻게든 게임을 해보려고. 그렇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게임 회사 사장님들이에요. 지금. 예. 그렇죠.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지금 이 픽셀에 나오는 게임들 전부 이름도 알고 있고 해본 적은 있어요. 오락실에서 해보지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TV랑 연결해서 이제 팩을 꼽는 비디오 게임기 있죠. 네. 그 비디오 게임이 뭐 예전에 팩 중에 막 뭐 유명 게임 500선 막 이렇게 해서 500개의 게임이 있어요. 그렇지. 1번부터 100번까지는 다른데 그다음부터 200번부터 300번까지는 1번부터 100번까지 똑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게임 5개 있는 그런 500선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팩맨은 별로 재미없게 했었고요. 팩맨, 이미 좀 그 더 화려한 게임들을 많이 본 상태여서 동킹콩은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동킹콩. 위에서 이렇게 뭐 상자를 이렇게 굴리면 그럼 종현 씨가 지구를 구할 수도 있겠는데? 왜요? 이 영화 속 주인공은요. 팩맨도 잘하고요. 스페이스 인베이더도 잘하고 온갖 게임을 다 잘하는데 동킹콩만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동킹콩만 못하다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담 샌들러가 맡은 영화 속 인물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아케이드 게임들의 패턴을 인식하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는데 문제는 동킹콩은 랜덤인 거예요. 패턴이 랜덤. 패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측이 안 돼서 네네. 가장 어려워하는 게임인 거죠. 하지만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이 영화 안에서 그런 모티브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종현 씨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재밌는 파트가 영화에서 나옵니다. 네. 뭐냐면 이 주인공이 결국 요즘 애들 게임을 만져봐요. 해봐요. 그리고 너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단 패턴이 없다. 둘, 그리고 끊임없이 다 예를 들면 목숨이 무한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죽으면 또 리셋하고 또 하고 또 리셋하고 또 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 게임들은 안 그랬다.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 목숨은 3개뿐. 계속해서 뭔가 치열하게. 그렇죠. 이 동전 떨어지면 정말 그러면 나의 무언가를 이제 등가 교환해야 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함으로 살고자 게임을 했던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문화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지금은 대부분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안 하고요. 요즘 거의 모바일로 다 넘어온 그렇죠.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네. 모바일도 이제는 서로 연동이 되어서 나의 등수도 서로에게 알리고 쉽게 또 게임도 이제 추천하고 뭐 그러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긴 해요. 오락실에서 게임했을 때라든지 이런 건 뭐 향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선 그런 것들을 자극을 좀 많이 네, 하긴 해요. 맞아요. 아담 샌들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런 게임들에서는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는 폭력성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절박함이 없다. 100원 내면 목숨 3개밖에 안 줄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 같은 이순신 정신이 없는 게임들이라며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 게임들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게임 자체에 잔재미들이 들었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모바일 게임이 많아졌는데 그런 게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재미 없어지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요즘 게임들을 갖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만큼 그리워할까요? 요즘 게임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80년대 게임들은 지금 또 팩맨을 알고 있고,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도 알고 있죠. 네. 그 당시에 룰도 알고 있고, 글쎄요, 제가 너무 나이든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게임들이 과연 30년 후에까지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 될지 궁금해져요.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크래프트라는 엄청난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네. 컴퓨터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저도 그런 것들에 좀 의문이 있네요. 점점점 가벼워지고 휘발성이 생기고 오락실에서 비디오 게임으로 넘어갔다가 하다가 말고 맞습니다. 뭐 요즘 한참 팡팡 터지는 거 하더니 요즘 누가 팡팡 터뜨려? 이거 팡팡 안 터뜨리고 요즘에 다 건물 짓더라고요. 막 맞아요. 무슨 막 서로 막 뭐 동맹 맺어가지고 막 뭐 침공하고 뺏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죠. 그렇군요. 억울하면 리셋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나의 지구를 지켜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지구가 죽어간대
나도 월세 때문에 죽겠는데 나의 지구를 살려야 한대. 살릴 땅 한 평도 난 못 샀는데 북극곰 집이 녹아 사라진대. 내 집도 재개발로 사라진대. 하와이 섬들이 사라져간대.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래. 나는 면허 없는 게 문제인데 해수면 높아져 큰일이 났대. 나 휴가철에 해수욕도 못 갔는데 차라리 잘 됐어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냐. 차라리 잘 됐어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아무것도 없는 걸.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나의 지구를 지켜줘 듣고 오셨습니다. 픽셀에 대한 이야기 쭉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영화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픽셀하고 붙이고 싶은 영화는 주먹왕 랄프였어요. 네, 했네? 예전에 한번 했죠. 주먹왕 랄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너무 재밌게 저는 봤던. 네, 그때 당시에 토이스토리하고 같이 이야기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죠. 주먹왕 랄프가 그 당시의 게임들을 한번 쫙 훑어줬다면,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셀에서는 아케이드 게임의 게이머들이 나와서 지구를 구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게임 많이 하고, 당시에 오락실에서 오락을 했던. 그렇죠. 그래, 오락실에서 오락해도 게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평범한 무언가다.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주를 구하는 이야기. 뭘까요? 뭐죠? 인디펜던스 데이. 윌 스미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윌 스미스가 나오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이게 롤랜드 에머러이 감독이고 1996년도 영화인데, 요 즈음부터요, 영화가 게임처럼 돼요.
이쯤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라고 하는 건 어떤 예술적 또는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 구조였다면 네. 어느 단계부터 마치 게임을 보듯이 영화를 즐기고 게임과 영화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네네네. 그런 시대의 즈음의 어떤 상징물 같은 영화가 네. 인디펜던스 데이고요. 그리고 이제 롤런드 에머레이 그리고 윌 스미스가 나오고. 근데 최근에 보니 20년 만에 또 인디펜던스 데이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속편이요. 속편이. 2016년에 2016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인디펜던스 데이 뭐 리서전스라는 제목이 돼요. 어떤 뜻일까요? 부활, 재기 이런 뜻인데 결국은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외계인이 다시 한번 침공을 하고 또 그 주인공들이 뭐 당연히 지키겠죠. 감독도 동일한 인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롤런드 에머레이는 꼭 해피엔딩 이외에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이 롤런드 에머리히가 다른 작품 뭘 했죠?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고질라. 아이고야. 네. 아이고야 어렵죠. 고질라라니. 고질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2012이라는 영화도 했고 투마로우 이른바 그 재난 영화의 대가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재난 영화를 하는 잘 만드는 재난적 영화를 합니다. 를 만드는 감독인데 잘 만들어요. 어쨌든 네. 이른바 헐리우드에서는 덩치 큰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데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 때 롤런드 에머레이가 자신의 장기를 처음 제대로 발휘했었죠. 아 이때 보여준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고질라라든지 뭐 20년 내내 여러 차례 지구를 이렇게도 망가뜨리고 저렇게도 멸망시키더니 다시 한번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시작했던. 네. 그러면 뭐 일단 인디펜던스 데이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요 재밌는 게요. 저도 가끔 TV에서 해주지만 네.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보면 또 보게 돼요. 보기 싫은데 또 봅니다. 왠지 저거 또 해? 하면서 채널을 넘기지 않는. 그냥 그래 아는 끝까지 가보지 뭐 이런 거. 알아. 뭐 저기서 저 피해야 된다. 저빠 피하지. 그런 영화들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냈는데 그 영화 중에서 그 중간부터 봐도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중독성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냐? 하나는 이야기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걸 또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있는 욕망인데 영화의 경우에는요.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의 경우에는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게임, 어떤 비디오 게임들은 결말도 다양하죠. 맞아요. 결말의 버전도 일부러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양한 버전을 다 깨는 정말 광란의 게이머들도 있잖아요. 정말 뜨끔했어요. 금방 다 깨는 광란의 게임을 하면서 제가 그랬는데요. 종현씨군요. 네, 비디오 맞아. 게임으로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른 이런 버전 저런 버전 저런 매니아 게임. 형성을 만드는. 맞아요. 결국은 인간한테는 끝을 알고 싶다는 욕망과 끝을 모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들의 경우에는 끝을 알고 있지만 그 끝을 또 가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보면서.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 끝에 동참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그러면은 이 영화의 매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인디펜던스 데이인 이유는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8월 15일 광복절인데 7월 4일 을 앞두고 7월 2일 날 이제 그 지구 상공에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요. 이게 외계인들이고 외계인들은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지구 침공하여서 이제 파리 또 뭐 뉴욕 이런 공간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픽셀의 경우에는 외계인들이 지구의 게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신사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 3개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지구를 침공하죠. 근데 이 영화 안에서 특이한 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지구를 구하는 어떤 용사들의 일부로 등장해요. 그랬던 영화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대원으로서. 네, 당시에 그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이었어요.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다. 네. 빌 클린턴, 힐러리의 남편이죠. 그 사람도 대통령이었대요. 요즘은 잘 기억 못하는데 네, 네. 옛날에 대통령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젊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즘 오바마 대통령이 따님들이 젊죠. 어리죠. 예. 근데 당시에도 지금 이제 첼시 클린턴 지금 결혼해서 아줌마가 됐는데 당시에 백악관에서 소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대통령이 딸을 키우고 딸을 사는, 키우는 젊은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일반적인 대중한테 각인된 대통령 어떤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대통령도 젊고 그리고 딸을 키우는 어린 딸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는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대중적 이미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러니까 특히 클린턴의 전임자들이 다 나이 든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젊은 대통령이 나라를 지구를 구한다. 라는 게 미국인들한테 먹히는 코드였던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정말 우리 세대의 어떠한 새로운 변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요. 역동적인 대통령의 모습. 네네. 그게 이 영화에서 흥행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영화 안에서 영부인이 등장합니다. 네. 영부인은 사고로 죽어요. 이런. 당시에 영부인 누구였냐?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네네, 그렇죠.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어떠한 추론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아니었을까. 지금 그렇죠. 유력한 정치인이어서 그렇죠.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좀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원으로서 어떠한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는 윌 스미스가 정말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네. 파일럿이죠. 그리고 외계인들의 우주선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주입하여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이기게 되는데 네네. 참 재밌어요. 말이 돼? 외국인하고 우리는 외계인의 컴퓨터에 컴퓨터 바이러스만 주입하면 외경 컴퓨터가 막 교란돼갖고 망가진대요. 외계인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어떻게 주입시킬 그 코드가 있나? 대단하네요. 20년 후 2016년에 속편이 만들어진다는데 네. 제발 좀 과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외계인이 도스 썼을지 안 썼을지 누가 뭘 안 썼겠지. 달랐을 겁니다. 과학 발전 방향이.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를 보면 TV에서 또 해주면 또 봐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기자님도 고질라 TV에서 나오면 또 보게 되잖아요. 보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 아래에서 그 고질라 맨 마지막에 아래에서 이렇게 막 깨어나는 장면 나오면서 끝나지 않나요? 후편을 후편이 나올 것을 후편이 나올 걸 뭐 암시하면서 끝나는 그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과 네.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소비되는 이야기는 영웅의 서사예요. 그러니까 게임도 우리가 거기서 악당 역할의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게임의 매력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구를 여러 번 구하기도 하고 뭐 공주를 구하기도 하고 뭐 가장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될 수 없는 영웅 또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 방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게임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물론 그 안에 룰이 있죠. 네. 아니면 영화처럼 어떤 내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주인공을 제시해주고 그 주인공이 대신 그 역경을 헤치고 영웅이 되게 만들어주거나 둘 다 우리는 늘 반복해서 소비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 보면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이 윌 스미스나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고 픽셀에 나오는 게임들은 픽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악당을 쳐부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게임을 잘했던 인물들이 영화 안에서는 또 외계인을 물리치고 그렇군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요. 자, 영화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산타나 그리고 미셸 브랜치의 The Game of Love 듣겠습니다. Tell me
산타나 미셀 브랜치의 The Game of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픽셀과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계 침공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요. 이 영화들이 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영화 보실 때 꼭 영화만 보시고요. 팝콘만 그냥 드시면서 팝콘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네, 안 그러면 픽셀에 침공이 있습니다. 안 돼. 두 번째는 게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영화 그 픽셀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요즘 게임들은 패턴도 없고 룰도 없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건 아니냐. 이게 무슨 게임이야? 라고 아담 샌들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요즘 게임들은 정말 그냥 룰도 없고 패턴도 없고 살고자 무한히 경쟁하죠. 그게 게임이 80년대의 그 픽셀 게임들은 그 시대의 어떤 경쟁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요즘 게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우리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무한 경쟁을 하다가 돌아와서 팩맨을 하면 현실성이 느껴지지 그렇죠. 않으니. 그렇죠. 훨씬 더 치열하고 잔혹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잔혹하고 치열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물론 즐겁게 소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게임들은 범죄를 뭐 어느 범죄까지 해내느냐 이게 미션인 게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자극적인 내용들을 주제로 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건 또 그만큼 또 소비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느낀다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요즘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게임 개발자들을 만나보면 재미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조미료 투성이에 몸에 안 좋은 것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게임이 줄 수 있는 재미라는 게.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거는 이른바 뽑기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네. 확률 게임을 하죠. 네, 도박으로 볼 수 있는. 도박에 가까운 형태의 네. 재미들. 인간의 두뇌가 느끼는 재미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자극적인 걸 주어지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거든요. 게임들이 점점점 우리의 삶보다 더 각박해지는 거죠. 그때 픽셀을 보면요. 그러면 느긋해져요. 조금. 아담 샌들러 특유의 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이야기에 픽셀이라고 하는 게임에 등장하는 갤러그나 팩맨들을 보고 있으면 미안을 좀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옆자리에서 시끄러우면. 네. 그래요. 자, 오늘 또 영화에 대해서 두 영화에 대해서 뭐 재밌게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영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안드라데이의 Rise Up 듣겠습니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it in you, so we gon' walk it out. Move mountains, we gon' walk it out and move mountains. And I'll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ll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 do it 1,000 times again. And I'll rise up, I like the waves.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I'll rise up, and I do it 1,000 times again.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hen the silence isn't quiet and it feels like it's getting hard to breathe, and I know you feel like dying, but I promise we'll take the world to its feet. Move mountains, bring it to its feet. Move
and for that we have each other. And we will rise, we will rise, we'll rise. Oh, we'll rise. I'll rise up,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I will rise 1,000 times again, and we'll rise up. I like the waves. We'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We'll rise up, and we'll do it 1,000 times again. 주변 지인들, 친구들, 남자친구,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저의 말을 오해해서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심을 담은 사과도 잘 전해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는 말에 주변에서 화를 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떤 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김은미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말이 문제를 일으킬 땐 말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말로 생긴 오해를 또 말로 풀려다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말을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듣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다행히 본인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니까 개선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곡 아스트로 비츠의 위로가 될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길을 잃지 마. 쉽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차갑잖아. 수많은 어둠이 지나서